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롯데 지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00원의 주가가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하락한 그런 어떤 시점에서 결국에는 대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주가가 월봉, 뭐 롯데그룹의 어떤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그런 어떤 필수 소비재, 뭐 과자, 음료수, 뭐 껌, 뭐 이런 것을 파는 그런 어떤 회사인데 지주 회사로서 너무나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지금 34,9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 주당의 어떤 자산 가격을 살펴보면 자, PBR이라고 하죠. PBR이 84,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00원을 가리키는데 주가가 34,000원대 근방에 있는 것. 그러면 뭐 워낙에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이 1,749억 원, 1,562억 원, 2,164억 원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적자 다시 한번 흑자로 돌아서는,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도 5.02로 해도 5.02로 해서 배당도 역대급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모습. 그래서 결국 그 롯데그룹이 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뭐 워낙에 많이 좋고 하기 때문에 뭐 바닥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도 투신권에서도 이렇게 많이 잡아주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많이 잡아주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면 현대위아 종목을 볼까요? 현대위아 종목도 자, 보면 주가가 다시 한번 이러한 적산병의 모습, 캔들의 세 개의 적산병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터져주면서 이런 어떤 매물을 잡을 수 있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출액이 7조 3천억, 6조 5천억, 7조 3천억 대는 5천억 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19억 원, 720억, 1,027억 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본 총계가 3조 원, 3조 5천억, 3조 6천억, 그리고 PBR이 12만 3천원 선, 12만 3천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6,700원이면 뭐 워낙에 좀 많이 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를 볼 때 한동안 좀 많이 이렇게 소외를 받았던, 그래서 2014년부터 소외를 받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낙폭 가대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터닝하는 모습 충분히 보일 수 있겠고, 자, SBS 종목을 살펴볼까요? 자, V자로 반등을 보여줬던 이런 점에서 13,500원에서 주가가 시세가 나오면서 다시금 재차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모습. 결국 그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출액도 8,177억 원, 8,603억 원, 1조 790억 가량 되는 모습. 영업이익이 126억 원, 745억 원, 1,844억 원 되는, 그리고 뭐 DPS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잘 가리키고 있는 뭐 1,000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 방송통신사들이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소외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많이 이렇게 개선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터닝하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현대차도 자, 보면 장기 이평선의 라인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때 뭐 보면 작년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28만 9천 원까지 슈팅이 나왔었던 이런 어떤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쉬고 있는 모습에서 재차 터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을 살펴보면 자, 외국인들이 많이 잡아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잡아주고 있고 기관들, 금융투자, 그 다음에 투신에서 많이 잡아주는,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또 잡아주고 있죠.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고, 자, LG전자도 좀 낙폭 가대주로서 여기에서도 좀 뭐 MC 사업 부분도 버리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하면서 뭐 태양광도 버리고 그래서 뭐 선택과 집중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주가에서는 좀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더 좀 박앤세일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LG전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자, 삼성전자는 자, 동학군들이 정말 어떤 뜨겁게 좋아했던 그런 어떤 종목인데 어느 순간에 좀 낙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일어난,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좀 터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자, 64,500원에서 재반등 다시 눌려주는 모습에서 자, 보면 다시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자,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자, 주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볼린저 하단선에 58,000원, 그러면서 양선으로 올려주는, 여기에서 힘을 모아주는 상황에서 재차 터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자, 카카오 그룹이 참 주가가 잘 안 움직이죠. 83,000원에 대한 부분. 하지만 결국 뭐 이런 어떤 시기도 결국에는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금 카카오가 올라와 볼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보면 우리 지수 뭐 52주 신저가를 찍고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공포적인 모습, 그리고 뭐 두려움의 그런 어떤 순간에서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한이와 기쁨, 행복이 넘칠 때 오히려 더 조심히 투자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역발상의 반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스피가 다시금 워낙에 좀 낙폭에 대한 부분이 심하면서 많이 떨어진 이런 어떤 상황을 가리키고 있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재차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뭐 공포적인 상황인데 하지만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뭐 금융위기 때도 바닥권을 만들면서 터닝했죠. 그리고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몇 개월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국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